종목의 시가총액이나 확신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매수하는데 적게 샀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사는 것 같고 많이 사면은 5억 정도까지 살 때도 있습니다. 벌든 잃든 제 매매 기법을 반복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는 흔들리진 않습니다. 자, 작가님이 단기 매매 전문으로 하는 14년 경력의 전업 투자자, 중학교 2학년 때 15만 원으로 주식 투자 시작해 이제 주식이나 뭐 가상화폐 투자로 22살에 돈을 좀 벌다가 같은 해 전 재산에 날려 깡통을 차고 또 다시 얼마의 굉장히 큰 돈을 좀 그 나이 때 치고는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주식 투자 자본금이랑 투자 기간 총 수익률, 주식으로 번 돈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본인한테 한번 들어봐야죠, 직접. 제가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15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거든요. 아까 22살 때 제가 가상화폐로 한번 돈을 꽤 크게 벌었어요. 그게 주식 투자의 거의 자본금이 되고요. 어느 정도 벌었었는데요? 제가 한 8천만 원 정도 벌었었습니다. 제가 가상화폐를 40만 원으로 했는데 단기간에 좀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가 거의 자본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걸로 주식을 했는데 이전에 제가 매매하던 돈보다 너무 큰 돈으로 가상화폐 번 돈으로 그대로 다 주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큰 돈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지 그 돈을 거의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거의 다 날리고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수익률은 어느 정도 되고 투자 기간은 주식 번 돈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입출금을 자주 해가지고 수익률을 얼마라고 말하기는 쉽진 않은데 단타를 할 때는 대략 주식 계좌에 장이 좀 좋지 않을 때는 대략 5천만 원? 장이 좋을 때는 1억 정도 금액으로 매매를 하는데 수익 나는 거를 거의 매일 인출해서 하고 있어요. 수익이 한 10억 이상은 났습니다. 15억이요? 10억 이상은 아, 났습니다. 10억 이상? 네. 거의 15억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29살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러면 지금도 어린 나이인데 처음 시작한 나이가 정확하게 중학교 2학년이요? 네, 그때 주식 처음 매수를 해본 나이인데 지금은 제가 단기 매매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단타를 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장기 투자만 하다가 그때 제가 22살 때 가상화폐로 돈을 벌고 나서 단기 매매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주식 투자는 왜 근데 그 어린 나이에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이 초등학생 때 펀드에 들어주셨는데 그 펀드 수익률을 보니까 좀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학은 졸업을 한 거예요? 네, 작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이제 10몇 억을 버셨다면 연에 어쨌든 억대 정도 수익을 거두시는 건데 앞으로 계속 물어보겠지만 대학 각 졸업한 어떻게 보면 트레이더가 어떻게 억대 수익을 거두시는 거죠? 수익이 난 게 대부분 작년하고 올해 거의 다 났거든요. 이전에 학교 다닐 때는 뭐 수업도 하고 중간에 매매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집중은 못 해가지고 물론 수익을 내긴 했지만 그렇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를 하면서 그때부터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가지고 작년에 한 9억 정도 수익을 내고 올해에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3, 4억 정도 수익을 낸 것 냈습니다. 자, 그럼 성공 투자, 실패 투자, 직접 과거 투자 사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 오늘 그냥 매매한 거 가지고 말씀해드려도 좋아요. 괜찮을까요? 오늘 매매한 건데 일단 오늘 제가 한국석유라는 종목을 매매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많이 올랐을 때 샀었거든요. 상한가 쳤나요? 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대략 한 26%, 7% 이쯤에 사가지고 일부는 상한가 근처 수익 실현하고 그래도 아직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내일도 좀 갭이 떠주면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오늘 석유랑 가스 관련 테마가 급등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걸로 보여드리면 제가 종목 선정할 때는 항상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여기에서 많이 오른 테마를 찾습니다. 오늘 장중 뉴스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발표를 해가지고 석유랑 가스 관련주들이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거래대금 상위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상한가 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9% 올랐고, 흥구석유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갔고, GSE 이건 가스 관련주인데 이것도 27%나 오르고, 그리고 대성에너지 이것도 가스 관련주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매매했다고 말씀드린 한국석유도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석유 가스 관련주가 오늘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석유가 그 중에서 오늘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늘 제일 잘 가는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석유를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해서 뭐 상한가에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일부는 가지고 있는데, 내일 아마 또 수익을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26% 정도, 5% 올랐을 때 샀다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게 10%, 뭐 15%, 20% 이렇게 오른 구간이 제가 정확하게 그 정도 못 봤지만 한 번에 20%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왜 안 사시고 26%는 이미 굉장히 많이 오른 단계라서 오늘 뭐 더 떨어졌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담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일 오늘 상한가 친다 해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때 산 이유는 저는 주식이 어떤 주식이 오를 거라고 절대 예상해서 사지를 않고, 시장에서 오늘 제일 센 테마가 형성이 되면은 그 중에서 대장주를 공략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런 석유 가스 관련 테마가 오를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못했는데, 장중에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석유 가스 관련주가 단체로 급등을 했습니다. 아까 매수했던 한국석유 말고도 다른 석유 가스 관련주들도 20%대 상승을 많이 하고 있던 상황에 매수를 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석유를 한 26, 7% 올랐을 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매수한 이유는 이렇게 항상 테마를 이뤄서 상승을 하면 대장주 같은 경우는 항상 제일 늦게 빠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뭐 흥구석유나 이등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밀리면은 한국석유 같은 것도 거의 상가격 근처에 팔고 빠져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이등주 같은 게 또 추가로 상승해주면은 대장주가 뭐 이미 상한가에 들어간 상황에서 후발주들이 더 상승해주면은 그 이상으로 다음날에 보통 갭이 뜨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황이어도 그렇게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떨어질 때도 사실 손실을 별로 크게 보지 않고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후발주까지 세게 계속 올라와 준다면 다음날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상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에서 그럼 추가 질문하면, 책에서도 이제 1등만이 살아남고 2등주는 안 되신다면서 1등주 공략의 이유를 조금 더 얘기해 주실 게 있나요? 1등주라고 무조건 다 좋은 건가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저는 첫 장대 양봉 뜨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석유 차트를 보면 첫 장대 양봉이 지금 뜬 날인데, 이렇게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에는 이 장대 양봉이 뜬 이유를 보는데, 그 이유가 오늘 시장을 주도한 테마 대장주면은 그때 보통 매수를 하는 편입니다. 아무거나 장대 양봉이 떴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제일 센 테마의 대장을 사면은 후발주를 보고 이게 뭐 밀릴지 아니면 더 상승할지 쉽게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기 있는 테마에 가장 잘 나가는 테마에서 대장주 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인기 있는 테마랑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어떻게 찾아요? 한국석유 찾는 방법을 거래대금 상위를 통해서 찾는데, 여기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이 어떤 테마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여기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서 많이 오른 종목을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오늘 뭐 TC 본더 관련해서 그런 뉴스로 올랐던 것 같고,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29.87% 올라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스 테마고,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19% 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같은 테마이고, 그리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이거 화장품 테마로 14% 상승했고, Y랩은 이거는 웹툰 관련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 올랐고, 그리고 흥구석유 30% 올랐는데 이거는 또 석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만 간단히 보면 많이 겹쳤던 게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흥구석유 이렇게 석유 가스 관련주이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 GSE 27% 올랐는데 이것도 가스 관련주고, 대성에너지도 상한가 갔는데 이것도 가스 관련주입니다. 거래대금 31등의 한국석유 같은 경우도 상한가 가서 이거 석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이 31등이긴 하지만 차트를 보면 오늘 거의 10시 40분 정도쯤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가 터지지 않아가지고 거래대금 순위에서는 조금 밀려 있는데, 장중에서는 거래대금 순위에서 되게 상위권에 있었고 가장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던 종목이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이 아닌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거래량 상위 종목은 주식을 거래할 때 대부분이 내가 몇 주를 사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금액으로 매매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뭐 10,000원짜리 매매할 때랑 10만 원짜리 매매할 때랑 똑같은 주식수를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10만 원짜리 사면은 같은 금액으로 10분의 1만큼 주식수를 살 건데, 그래서 저는 단순 거래량 순위 같은 경우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거래대금 상위를 보면 오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밖에도 이전에 투자했던 거 좋은 사례 뭐 좀 보여주실 게 있나요? 오늘은 석유 가스 관련주가 셌는데 최근에는 전선 관련 테마가 셌었죠. 굉장히 셌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LS 에코에너지를 가장 많이 매매를 했었는데 1차로 매매를 했던 게 4월 29일이었습니다. 네. 이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었는데 그 S랑 B 표시 있는 건 다 뭐예요? 이게 S는 매도한 거고 네. B는 매수한 것입니다. 누가요? 그래서 제가 아. 매매한 내역입니다. 작가님이 했던 것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4월 29일에 매수를 하고 뭐 일부는 매도를 하고 또 다음 날로 가져간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매수 매도는 이렇게 찍혀 있는데 4월 29일에 이날의 전선 관련 테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거래대금 상위 화면을 봤을 때 가장 셌고, 그 중에서도 LS 에코에너지가 가장 강했기 때문에 이날 매매를 했었고, 저는 보통 이렇게 테마를 주도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을 최대 3일 정도까지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4월 29일에 매매를 시작해서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을 계속 냈었고, 그래서 저는 3일 정도 매매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매를 안 하는 편입니다. 첫 장대 양봉이 떴을 때부터 이틀 정도 더 매매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횡보 구간에서는 매매를 안 하다가 또 다시 5월 20일에 또 전선 테마가 가장 세게 올라가면서 이날에 LS 에코에너지가 또 대장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또 매매를 시작해서 또 3일 동안 이렇게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원전 관련 테마도 많이 상승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인 5월 27일에 원전 관련주가 거래대금 상위에 잔뜩 있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급등을 했었고, 우진엔텍도 원전 관련주인데 저는 우진엔텍이 상승률이 그때 높았어가지고 우진엔텍을 대장주로 보고 이날 첫 장대 양봉 뜨는 날에 매매를 시작해서 또 추가 이틀 더 매매해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매매를 했었습니다. 테마의 대장주가 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종목을 공략해서 한 이틀 정도 더 공략하는 편입니다. 그럼 테마의 대장주의 장대 양봉이면 다 사요? 꼭 다 사는 거는 아닌데 살 때 안 살 때 좀 궁금했어요. 테마의 대장주의 장대 양봉이 하루에 몇 개씩 있을 텐데 그걸 또 살 때 안 살 때 하루에 몇 개씩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날의 제일 센 테마의 대장주만 공략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보통 한 개이고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뜨는 날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런 뉴스로 인해서 석유 가스 관련주만 집중적으로 오늘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날에는 이 테마에 시장 돈이 전부 다 쏠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관련 테마, 이 테마를 매매를 하고, 어떤 날은 이것저것 다 오르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도 오르고 화장품도 오르고 원전도 오르고 이러면은 수급이 분산이 되는데 그런 날은 단기 매매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테마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는 날에 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또 석유 가스 관련주에 완전히 집중이 돼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가님 보통 몇 종목 정도 보유하시고 한 종목 살 때는 보통 얼마치 사시나요? 항상 다른데 종목의 시가총액이나 확신에 따라서 다른 금액을 매수하는데 보통 저는 한 종목을 적게 샀다고 하면 한 1억 정도 사는 것 같고 많이 사면은 5억 정도까지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종목에 1억 5억을 또 단타를 치시는 거니까 하루에 주식으로 가장 많이 잃어본 날과 벌어본 날은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두 개가 금액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은데 벌은 거 잃은 거 둘 다 하루에 6, 7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6, 7천. 네. 지금 이제 20대 후반의 나이에 6, 7천이라는 돈을 벌거나 이러면 되게 멘탈적으로 좀 약간 흔들리지 않으세요? 그 정도 금액까지 하면은 멘탈이 조금 흔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뭐 벌든 잃든 제 매매 기법을 반복하면은
지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래도 그렇게 크게는 흔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자님의 이제 투자법을 심플하게 한번 정리하면 오늘 가장 핫한 테마에서 대장주의 장대 양봉인 종목을 찾아서 사신다고 했는데 그 밖에도 뭐 좋은 종목을 찾는 방법이나 종목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건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가장 1순위고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뭐 수급 같은 것도 보는데 장중에 프로그램 매매 수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죠? 뭐 키움증권 영웅문 화면 기준으로 네. 0778번 종목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라는 창이 있는데 네네. 이 화면에 보면은 프로그램 매매하는 게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 매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외국인이 오늘 어떻게 매매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 매매를 할 때 보통 개인과 다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번 사면은 꾸준히 사는 경우도 많고 팔 때도 또 꾸준히 팔 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참고하면 매매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하면 수급을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신고가 돌파 종목은 대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차트만 보고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있던데 어떤 얘기예요? 한미반도체 예전 차트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장기간 횡보를 하다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올해 나왔습니다. 2월쯤이네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올해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는데 보통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오면 위에 주식에 물려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팔려는 심리보다는 추가로 살려는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위치에 있는 종목은 저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상대적으로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지금 있습니다. 말씀하신 거는 지금 이거는 신고가니까 위에 물려있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면은 자기 본전 가격만 오면은 서로 팔려고 해서 보통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을 차트상으로만 보면은 가장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신고가가 나오는 게 그냥 장대 양봉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날에 테마를 주도하면서 상승한 대장주여야지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로 공략을 하는 편이고 한미 반도체도 이날 2월 8일에 하루 중에 수익을 제일 많이 냈던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제 기억 6,700만 원인가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날에 시장에서 반도체 테마가 가장 셌고 한미 반도체가 그 중에서 대장주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당일 주도하는 테마 대장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는데 이거는 조금 일찍부터 공략을 해가지고 수익을 크게 냈었습니다. 그런데 꼭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이라고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게 이게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로 신고가를 돌파해야지 확률이 높고 그게 아니면은 언제든지 좀 하락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 한미반도체가 5월 27일에 이날도 신고가를 돌파하는 장대 양봉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쭉 떨어졌는데 5월 27일이 어떤 날이었냐면 이날에 원전주가 완전히 급등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우진엔텍 이런 원전주들이 죄다 급등을 하면서 수급을 가져갔던 날이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가볼까요? 그날 날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5월 27일 이날에 장대 양봉이 떴었고 이날에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우진엔텍이 이날 아까 상한가를 갔었었고 그리고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주인데 이날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돈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같이 오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원전주로 수급이 다 쏠린 날이어서 차트 위치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주의 수급을 뺏겨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첫 장대양복 공략법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장대양복 다음날 D+1 공략법은 뭐예요? 이런 시장 주도 테마 대장주로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부터 공략을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공략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에는 시장 테마 대장주만 유지가 되고 테마만 그날에 가장 센 게 맞으면은
보통 끝까지 상승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또 뭐 수급이 분산되거나 이런 날에는 또 대응을 해야겠지만 계속 지켜보면서 그게 맞으면은 끝까지 상승하는 게 많아서 중간에 뭐 일부 수익 실현은 하겠지만 가능하면 끝까지 버텨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잘 마감을 하면은 그 다음 날에 눌림 매매가 되게 잘 통하는 편입니다. 주로 지지와 저항선을 차트나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데 강한 지지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테마 대장주로 마감한 종목은 사람들이 다들 관찰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 저항을 잘 지키면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지지 저항 같은 거를 확인해 가면서 매매를 하면 그걸 되게 잘 지켜서 움직일 때가 많아서 매매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뭐 차트만 보고 단순히 여기가 지지고 저항이다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아무 종목이나 매매를 했을 때는 그 종목에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가격에서 누가 많이 판다든지 산다든지 하면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 저항을 지켜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이 뜨면은 한 이틀 정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편입니다. 지금 지지 저항 얘기해 주셔서 지지 저항도 모르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좀 기본적으로 한번 알려주시고 사실 근데 차트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후행성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나보면 다 지지했고 저항했다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살려고 할 때 이게 지지를 할 건지 저항을 뚫을 것인지 이게 고민되잖아요. 지지 저항 정말 할 건지 안 할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할 수 있는지까지. 일단 지지와 저항이 뭔지부터 알려주시죠. 저희 또 초보자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 예전 예시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날 장대 양봉이 뜬 날에 큰 저항선을 확인해 보면 여기 예전 고점인 67,900원이 있습니다. 네. 이날의 고점이 역사적 신고가인 가격인데 지금은 결국 장대 양봉이 나와 있지만 이날 아침에 봤을 때에는 67,900원 가격이 예전에 저항선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저항선을 뚫을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 종목이나 사면은 보통은 이렇게 강한 저항선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테마 대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이런 저항을 뚫고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항선 같은 경우는 뭐 예전 과거 고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딱 떨어지는 가격도 지지 저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78,500원으로 돼 있는데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뭐 예를 들어 76,300원에 팔아야겠다 이런 사람은 아마 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은 이런 떨어지는 가격이 뭐 7만 원이나 8만 원이나 아니면 뭐 10만 원 이런 가격을 목표가로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래서 그런 딱 떨어지는 가격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겨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런 가격들이 지지 저항이 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저항 얘기해 주셨으니까 지지는 이게 지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어떻게 좀 미리 조금이라도 할까요? 이거 한미반도체 그 다음 날 차트인데 이날 2월 8일에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럴 경우에 전날 종가가 강한 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날 전날 종가가 78,500원으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상한가 가격에는 보통 매도 물량도 많이 쌓여 있고 거래가 되게 많이 되는 가격이라서 이해관계가 되게 많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 이렇게 4.71% 정도 갭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전일 종가 가격이 78,500원인데 이 가격이 이해관계가 많은 가격이라서 그 위에서 이제 이 가격까지 떨어지면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떨어진다고 반등을 하는 게 아니라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때 반도체 테마 대장주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지선에서 살려고 할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격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지를 못하거나 할 때는 우리가 또 손절매도 중요할 텐데 작가님만의 손절매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는 손절을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날짜마다 좀 되게 다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첫 장대 양봉이 뜨는 날에는 제가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그날 제일 센 테마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테마가 더 세게 올라와서 수급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항상 손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Y랩을 아침에 매수를 했다가 손절을 했는데 제가 이걸 손절을 했던 이유가 아침에는 이게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 관련해서 이런 테마가 좀 세게 뜨는 것 같았는데 이 테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약한 흐름을 보여줘가지고 그리고 또 뒤에는 이제 석유 가스 관련주가 올라오면서 그쪽 테마에 수급을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제일 센 테마가 이제 아니다라고 판단할 때 손절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종목이 지금 이 테마의 대장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미 반도체가 이때 상승률이 가장 높은 대장주로 판단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더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올라와 버리면은 이제 반도체 테마 대장은 한미가 아니라 이수페타시스로 옮겨가가지고 그 종목이 이제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가 이렇게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그 테마의 대장주 자리를 뺏기는 경우에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자, 이때 근데 손절하셨는데 이게 분봉이잖아요. 지금 장 마감했을 때는 어쨌든 그 비슷한 가격대에 와 있는 거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종목이 다 어디로 갈지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확률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Y랩 같은 경우는 오늘 제일 센 테마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엔 어디로 갈지 저는 잘 불안하겠지만 안 알지 한다는 못하겠습니다. 거네요. 네, 그래서 저 아무거나 뭐 다 아래로 갈지 위로 갈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를 확률이 높은 종목을 딱 찾아가지고 그 종목만 매매하는 편입니다. 근데 뭔가 말씀만 들으면 가장 센 테마에서 대장주의 장대 양봉인 것들 이렇게 이게 제일 큰 세 가지 기준이잖아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이것만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설명해 주지 않으시 또 다른 팁들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은 그대로 매매를 안 하는 분이 많아서 어려운 게 많고 그리고 이게 종목의 특성을 좀 보는 게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날 그때 아까 2월 8일에 상한가를 갔던 날인데 이게 종목의 끼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이렇게 대장 자리를 잡을 때 쉽게 과거에 상승했던 종목인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전에 쉽게 상승했던 종목은 그 다음에도 쉽게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이전에 상승했다 하면 윗꼬리를 다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도 또 윗꼬리를 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던가 아니면은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올라올 때 계속 파는 뭐 주체가 있다던가 그럴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올랐다 하면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굉장히 쉽게 뭐 20%대 이상 상승을 많이 하는 편이고 윗꼬리도 거의 달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힘이 강하다는 네, 거죠. 끼가 강한 종목이라고 봐가지고 이런 종목 한번 올랐다 하면은 그러니까 대장 자리를 잡으면은 쉽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날에 4월 29일에 장대 양봉이 뜨고 또 5월 20일에 장대 양봉이 떴는데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는 예전 차트를 돌려보면 장대 양봉이 꽤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8월 2일에도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이렇게 25% 오를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올랐다 하면은 좀 화끈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올랐다 하면 잘 오르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고 그런데 또 어떤 종목은 올랐다 하면은 윗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이 또 좀 센 경우에는 보통 잘 공략은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략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그 테마가 진짜 세고 그 종목이 대장이다 이러면은 또 공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참고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